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부터 살펴보기로 했죠. 이화여자대학교의 의대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선발을 하는데 의대의 특징이 이번에 논술 전형이 폐지된 거예요. 얼마나 논술 전형을 선발했었냐면 10명 정도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폐지됐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인재 전형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애초에 70명 정도의 의대 인원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서 15명만 수시로 선발하고 55명을 정시로 선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 좋은 학생들 위주로만 의예과를 선발하겠다는 그런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동일한데 올해는 이제 논술 전형도 없어졌겠다. 또 미래인재 전형이 전년도에 좀 합격자 중에서 내신 낮은 학생들이 있었겠다 해서 올해 좀 몰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2008년, 이게 2019년이네요. 2019년 경쟁률인 한 25대 1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최저는 4하보에 과탐은 한 과목이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는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즉 중앙대학교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88명 선발해서 수시 46명, 정시 42명. 따라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되게 비슷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논술 전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9명 선발인데 이따 뒤에서 살펴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학종 전형은 다빈치형 인재 8명, 탐구형 인재 8명에서 올해 2명씩을 증원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이게 이제 2019년 경쟁률인데 2019년 경쟁률과 유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형은 그 합격자들의 실제 생기부를 보면 굉장히 길고 거의 막 생기부를 보면서 제가 논문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생기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기부에 정말 자신 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걸러질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 페이지의 촬영만 지금 되게 여러 번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천둥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천둥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4번째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논술 전형입니다. 인원수가 4명 줄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오타가 있는데 그 9명이라고 아까 선발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양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가 9명 선발을 하고 올해도 이제 또 9명 선발을 하는데 이제 아래에서 보겠고요. 중앙대학교는 30명 선발해서 26명으로 줄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다음 주 토요일에 항상 논술 시험을 치렀는데 올해도 그렇게 치를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항상 100대 1을 넘는 정도의 수준이고 뭐 200대 1까지 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원수 자체가 좀 다른 논술 전형에 비해서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20 그렇게 해서 40이고요. 논술이 60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저도 달라진 거 없죠. 그래서 과탐 2개 평균이고 소수점 절사해주지 않는 4하보기 때문에 고려대 의대의 최저와 동일하다는 점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양대는 어떨까요? 우리 한양대 논술을 먼저 볼까요? 한양대 논술 전형 보면 수능을 본 그 주의 토요일에 논술을 보는 점이 이제 굉장히 빠듯한 점이고 경쟁률은 전년도에 311을 넘길 정도였으니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최저가 없는 전형이다 보니까 정말 누구라도 다 한번 써보는 그런 전형이 아닐까 싶고요. 학생부 20의 논술은 인문수리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인원수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수라던가 뭐 어떻게 선발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바뀐 부분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삼수생까지 쓸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무방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3명도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최저는 어떤 전형에서도 없어요. 한양대는 종합전형에서도 최저가 없고 논술전형에서도 최저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중앙대는 어땠어요? 다빈치형, 탐구형에서 각각 10명씩 선발하고 논술전형에서 26명 선발하는데 그 줄인 4명은 다빈치형과 탐구형에 올해 2명씩 더 플러스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천대를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가
전년도 경쟁률 33.2에서 이번에 16.8로 이제 떨어졌는데 저는 올해는 또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경쟁률은 3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조금 예상치보다 낮은 학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저한테 이 전형을 써서 갖고 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필드에서 전략 컨설팅, 입시, 수시 지원 컨설팅 이런 거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써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올해 몰릴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의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에 3합3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 바뀐 점 뭐냐면 이 과탐은 예전에는 이걸로 3합3을 맞출 때는 두 과목 모두 1등급일 걸 요구했지만 이게 실수로 하나만 틀려도 그게 안 맞아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탐 적용 시 두 과목 평균을 하고 소수점을 절수해 준다고 합니다. 가천대는 논술 전형이 없는 대신에 교과 전형 5명 그리고 의예과로 뽑는 가천 의예 전형이 20명을 선발을 하죠. 경쟁률은 항상 24대1 정도 언저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이제 합격자들 내신 상위에서 70% 선을 봤을 때 평균 2.2 정도로 굉장히 낮은 내신의 학생도 의대를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합격시켰던 케이스들은 1.6, 1.7 정도였고요. 2등급대 학생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대신에 올해는 작년보다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배수에 면접 50 이렇게 들어가는 이 전형 굉장히 오래 유지된 전형이고요. 5개년 동안 매년 제가 합격자를 낸 전형이기도 하고요. 의대 컨설팅 하다 보면 아주대에 대해서도 문의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대는 사실 의대를 많이 선발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네, 총인원수 40명인데 수시에서 30명,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30명의 비중은 아주에이스 전형이라는 학종 전형으로 20명, 그리고 이따 보게 될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10명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면접은 수능이 끝난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쟁률은 항상 30대1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고 특별하게 막 경쟁률이 막 15대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특히나 저는 올해 더 몰릴 거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아주대가 밝힌 내용으로 보면 의예과 합격자들의 내신이 2.34였고 최저 학생이 4.13도 있었어요. 물론 이 학생은 일반고는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2등급의 일반고 학생도 합격이 된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배수에게 면접에 기회를 주니까 60명이 면접을 보러 가겠고요. 그리고 최저는 고려대와 동일합니다. 4합 5 이내고 과탐 2개 평균에서 소수점을 절사해주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논술 전형은 어떨까요? 논술 전형은 10명 선발도 동일하고 수능 끝나고 다음 주 일요일인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나요? 그 점은 조금 크게 다른 점은 아니니까요. 경쟁률은 일반적인 논술 전형이 200대 1에 300대 1 사이고 아까 우리 잠깐 봤던 한양대 같은 경우는 300대를 넘겼었고 그랬죠.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은 2.9로 확인이 되고요. 최저 합격자의 내신은 4.42로 대학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낮은 학생들에게도 이제 문이 열려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양대랑 다르게 최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이게 경쟁률이 250대 1, 290대 1 하더라도 실제 최저 맞춘 학생들이 10배수에서 20배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면 이 전형에서 내가 합격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특히나 교과를 20%밖에 반영하지 않아서 이거는 거의 동점자 사정 기준 정도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을 잘 보고 최저를 맞추면 내가 내신이 낮더라도 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고 있는 전형은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경쟁률이 계속 평이하게 22대 1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1.13, 최저 합격자가 1.19였습니다. 이런 교과 전형을 쓸 때 유의하실 점은 평균이 1.13이래 그럼 나 1.4니까 붙을 수 있겠지? 이런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 표준 편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특히나 의대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평균이 1.13이지만 최저 합격자들의 내신은 1.19였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2다 그럼 저는 위험해서 안 쓸 것 같아요.
1점이면 전 차라리 학종을 조금 더 자소서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가천대에, 죄송합니다. 인하대에 한해서는. 자, 우리가 지금 인하대를 보면서 아까 우리가 직전에 가천대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가천대는 교과 전형이 5명이었고 인하대는 지금 교과 전형이 15명인 걸로 확인이 되죠. 교과 100으로 선발한다는 아주 깔끔한 전형인데 그래서 내가 생기부가 너무 약해도 한번 교과가 좋다면 써보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2개 평균으로 해서 3합 3. 그리고 탐구 평균에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음. 요거는 아까 우리 봤던 가천대랑 비교해서 봐야 돼요. 가천대는 이제 같은 최저를 하고 있는데 과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1등급, 2등급이면 1등급을 가준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전형, 그러니까 인하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 1등급을 받아서 야만이 과탐으로 1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까다롭죠. 이렇게 까다로운데도 내신이 많이 깎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다 하더라도 내신이 1.3이다. 그럼 이 전형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인하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수능을 본 그 주의 일요일에 면접을 본다는 점이 쥐약이에요. 얼마나 준비하기 힘들까. 이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은 30대 1을 좀 넘나들고, 그리고 저는 이 전형을 제 학생들은 올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 예상대로 경쟁률이 30대를 넘겼죠. 그리고 합격자들 내신 평균이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1.58의 평균을 갖고 있고 최저 내신의 합격자가 2.27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요. 전년도에 서울대 의대에 면접을 갔어요.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가 일반 전형에서 2배수예요. 네. 서울대 의대 면접을 가서 1차 합격이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는 이 3배수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굉장히 높은 서류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는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게 없고 농어촌도 전형의 전형으로서 그 2명밖에 선발 안 하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합격자의 내신이 그냥 1.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신이 낮은 사람이 합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요새는 농어촌 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농어촌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농어촌의 경쟁률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다다음 주 일요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와,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경쟁률이 가장 높지 않나요? 네, 가장 높아요. 되게 신기한 건 이때랑 이때의 경쟁률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1. 와, 진짜 높다. 네, 평균은 2.85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최저 합격자의 내신은 4.34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과 30%로 아까 우리가 봤던 전형인 아주대학교의 논술 전형에 비해서는 이 전형은 어떤 점을 설명해 줘야 될까? 아주대학교와 합격자 내신 평균이 2.89였고요. 이 인하대학교는 지금 합격자 내신 평균이 2.85. 그러니까 비슷한 정도예요. 비슷한 정도고 최저는 아주대학교는 4합5에 탐구 절사 안 해줌. 그리고 논술 전형의 그 경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하대학교는 3합 3.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동일한 최저이고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천대랑 또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회사 자료집을 구매하셔서 한눈에 딱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집 구매 문의는 저희가 이제 문의 가능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구매 문의 꼭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대랑 인하대를 살펴봤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충청권에 있는 그 학교들을 살펴볼 거예요. 건양대라던가 단국대, 그다음에 순천향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천안권에는 어떤 의대가 있고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합격자들 중에 어떤 정도가 합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의대를 이게 이제 2탄이고 1탄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만약에 1탄을 보지 못하고 2탄으로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1탄을 꼭 보시고 2탄을 같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집도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